Why I'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e formation of a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It's a sad commentary on our times that more than 70 years af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ross violations continue throughout the world, sometimes even in the name of human rights. 기차역에서 눈을 가린 채 무릎 꿇고 앉아있다 어디론가 끌려가는 수용자들. CNN은 이 영상이 신장의 진짜 모습이라는 증언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중국은 사원의 수를 줄이는 동시에 승려들을 재교육하거나 강제 파괴시켰습니다. With a forcible sterilization program in China. Spreiden tısak mı olmuş? Ya çokum kılıdı. Ondak bolsa sen oylama olsa yana ögünüş degan narsani sen hozir chiqqaning bilan yana ikkinchi qatim ko'rmayman. With the indispensable support of President Ronald Reagan, a human rights revolution toppled the totalitarian regim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기 세계보기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전환기 정의연구원장 입장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최강 도전장, 미 국무부 첨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4시 반에 시작하게 된 것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그 중국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연상모 박사님과 함께 3번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고 민감한 그 쟁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은 중국共产党은 민주화 없이도 지속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인터뷰였어요. 연상무 박사님은 외교관으로서 아주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진정한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VON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중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싱크탱크가 아니라 저희가 이 시대에 꼭 한 사람은 이거 말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얘기는 꼭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만 방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예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3,000명 정도만이라도 유료로 그 VON을 시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최강의 도전장 이렇게 말했는데,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분이 도전이라는 것은 좀 약자가 강자에게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말하던데, 도전 영어로 챌린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그 스테이터스 큐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변화를 시도한다,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강자가 약자한테 도전한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스테이투스 큐어 상태, 현상 유지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중국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최강의 도전장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그 방송은 말 그대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VON을 볼 때는 가끔씩 이렇게 노트 필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늘이야말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 곳에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걸 다루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라는 제가 부사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국제공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International Public Law인데, 국제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먼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거리가 먼 분야인데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거든요.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국제공법 분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덜 헤맬 수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국제 공법 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어떤 부분을 지금 과감하게 건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충근 박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그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의에서 그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닉슨 대통령 그 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연설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연설을 들으시면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그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지금 한국이 나아갈 길 그리고 이 아시아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저는 해설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지난달에 미국 국무부에서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초안을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초안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보는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Report of 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Unalienable Rights라는 이 구절을 첨부 인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이것을 불가침의 권리 이렇게 번역하고 또 불가양의 권리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미국 대사관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미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간단하게 이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019년 작년이죠. 2019년 7월 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의 설립을 발표했다. 학자, 철학자,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원칙 및 미국 건국의 원칙에 입각한 인권에 대한 조언을 장관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장관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굉장히 독특하죠. 물론 이 장관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장관과 그다음 스태프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제공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국제공법이나 국제인권법 영역에서 이 단어 양도 불가능하다라는 이 단어 unalienable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알고도 잘 꺼내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말하면은 뭔가 복잡해지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할 때 저희 동료들이 18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맨메이드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양도 불가능한 인권 개념이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너무나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사회생활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약간 좀 묵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 이 unalienable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작년에 이 단어를 콕 꺼집어내어서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말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합의, 묵시적인 합의를 더 이상 안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unalienable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공산주의자들도 그리고 동성애 운동가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 단어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볼턴이 떠난 트럼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턴이 마지막으로 떠났다. 켈리가 떠났고, 매티스가 떠났고, 맥메스트가 떠났고, 볼턴이 떠났다. 이 네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짜 트럼프를 볼 시간이 왔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저는 진짜 트럼프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켈리, 매티스, 볼턴까지는 일종의 트럼프를 사람들로부터 좀 안심시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언스테이블할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무마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인해 장막이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트럼프의 진짜 얼굴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저는 폼페이오는 진정한 동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그 폼페이오 장관은 이 추세로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곧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정치인이고 확실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판을 제대로 읽어내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일이고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연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기사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재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사명을 이분들이 잘 이해하고 견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 장관과 기타 FBI 국장 여러 분들이 지금 미국의 사명과 미국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알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강의인데요. 양도 불가능한 권리 개념을 이렇게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200년 이상 미국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좀 꺼려하기 시작했던 그런 개념들을 이제 2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1776년 독립전쟁기로 독립선언문을 제정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초심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가 좀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양보를 했던 것을 이제 양보하지 않고 다 엎고 새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패러다임 체인징 사건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사건이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끄집어낸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독립선언문과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 들어있는 이 unalienable이라는 것은 양도를 할 수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양도를 할 수 없는, 양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나한테 이걸 준 사람이 있어야지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준 것이시니까 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말하자면 이 권리의 근본적인 기초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담론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서의 기독교를 상당히 이렇게 후퇴시켰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전면으로 옮겨 놓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요.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그 국제 질서를 새롭게 조정해 나갈 때 어떤 개념을 갖고 가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마음을 열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 개념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전문가들은 지금 11명이에요.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그 보고서 초안
그 드래프트를 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이 프로페서 파울로 카로사라고 하는 분은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직접 수업을 하신 분이에요. 바로 제 옆에서 앉아서 같이 수업을 했던 분인데 하버드를 나온 그 중남미 그 라틴계의 학자인데요. 이분은 상당히 지적인 분이고 카톨릭 계열의 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제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체어인데 이분이 메리앤 글랜던 대사로 되어 있죠. 그 외교 대사는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이 앰베서더 메리앤 글랜던 체어 이분의 이력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이 이분 이력은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대학 교수죠. 이분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 중에서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말하자면 불가양의 권리, 양도 불가능의 권리에 대한 그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미 국무부에서 이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분이 The Holy See, 말하자면 그 거룩한 시각이라는 그런 곳에 그런 단체의 앰베서더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분이 사실은 워낙에 그 기독교 배경으로 활동을 하신 그 인권 관련돼서 그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고 예전에는 종교의 자유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가양의 권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Religious freedom과 unalienable rights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더 이상 오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Religious freedom과 unalienable rights이라는 것은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이해를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제공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혼돈이 적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정부 들어서 외교부 전체가 적폐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외교관들이 국제공법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 개념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외교관 출신들은 자유민주주의자 아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그 인권 선언을 포함한 국제공법에서 다루는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외교관들은 잘 헷갈리질 않는데 지금 이 정권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적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되게 좀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어요. 8월 4일에 있었던 일이죠. 8월 4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그 전날인가요? 그 신정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신정훈 씨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충격이라고 말을 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분은 그냥 공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지배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개념이 법의 지배입니다. Rule of law. 이 말은 번역을 법의 지배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법치죠, 법치. 법치라는 말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그 티러니, 그러니까 폭정과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폭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이 법의 지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한 인간의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의 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안정적인 잘 만들어진 제도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규율을 한다. 이런 말이 법치인데 이 법치에 대해서 아예 뭘 이해라는 거죠. 이분은 1985년에
고려대학을 다닐 때 미 문화원에 이렇게 그 미국 문화원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예전 운동권들의 심각한 문제가 기본 개념이 없다. 말하자면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야, 이건 정말 이건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지금 아이러니기도 하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법치라는 개념, rule of law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한 인간의 또 몇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휘저어지면 안 된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가면서 통치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 유엔이 가장 많이 권장하는 개념이에요. 유엔이 가장 널리 권장하는 개념이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갖고 있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과 축자적으로 좀 내용을 따라가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 폼페이오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불가양 권리에 관한 위원회, 양도 불가능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그 보고서 초안, first draft라고 하죠. 초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안을 보면 일단 이 목차를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목차는 미국 전통에서, 이것은 뭐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미국 전통에서 어떤 그 기반이 있는가,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을 쭉 리뷰를 했어요. 주로 여기서는 독립선언서와 세계인권선언서, 거기에 unalienable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인권법 원칙에 대해서 그 미국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좀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권과 주권, 국가 주권 간의 이런 컨플릭트,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중국이나 이런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에서 니네들 인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내정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주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국가 주권과 인권이 이렇게 상충되는가, 이런 쟁점을 하나 다루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쟁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권과 자유권, civil and political right 하고 economic and social right. 하나는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여 살려주는 것, right to food, 먹고 살 권리. 하나는 자유롭게 살 권리. 그래서 자유권, 사유권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은 뭐 완전 대학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 이것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이건 따르지 말자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가입은 했는데 절대로 그 전인대, 말하자면 국회에서 이거를 비준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들어와서 아예 노골적으로 9개의 원칙이 담긴 비밀 문건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 문건이 사실은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완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민적 자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사실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불가양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중국이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구약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시진핑뿐만 아니라 덩샤오핑 이후에 이 중국 지도자들은 매개 살려주면 되잖아,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 중국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지 않습니까? 모택동 시대에는 수천만이 굶어 죽기까지 했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덩샤오핑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 개발을 해서 상당히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이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권리를 신장을 해줬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불가양의 권리 이 위원회에서 최근에 이런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플로어에서 어떤 교수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인권을 가지고 외교를 할 때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이걸 할 때는 좀 쉬웠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상대적으로 이 자본주의보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는 중국은 국민들을 잘 먹여 살게 했다. 이런 걸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부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룰을 갖고서 잘 살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왜 이 자유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들이대면서 중국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저항을 하면 지금 미국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이제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훨씬 노골적으로 너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너네 스스로 한 거냐, 우리가 얼마나 도왔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회권과 자유권 간의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권, 휴먼 라이트 인권과 각 나라의 의무가 어느 정도 잘 맞느냐.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인권을 지키라고 하지만 각 나라마다 어블리게이션 의무를 이렇게 이행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걸 너무 이렇게 원리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우리가 예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인권과 잘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막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어떤 서열들, 인권의 여러 가지 이제 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개념도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요즘엔 동성애 인권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죠. 이 새로운 권리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과 각 나라의 실정법 간의 관계, 실제로 어떤 인권이 현실적인 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0페이지 되는 이 보고서를 촘촘하게 다 꼼꼼하게 읽은 건 아니고 좀 브라우징 하듯이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번역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내용 핵심만 조금씩 이렇게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